안녕하세요. 배가니쌤입니다. 이제 임용 시험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많은 선생님들께서 모의고사도 풀고 계실 거고 아니면 영역별 문제 풀고 계시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봐야 될 거는 많고 시간은 없고 많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 준비할 때 이 기간에 나는 어떻게 공부했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의고사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모의고사만 봐도 솔직히 강사님이 그동안 강의를 해오시고 20차례의 출제 경향을 분석하고 하면서 이 문제는 나올 것 같다 싶은 것들을 문제로 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문제만 보고 해설지만 봐도 많은 양의 공부를 축약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의고사 답안을 잘 못 쓰겠다, 그리고 내가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모의고사 문제를 막상 딱 출력했을 때 당황하실 거예요. 한숨 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되지? 난 여기에 대해 정확한 명칭을 모르는데 어떻게 쓰지? 답답함이 먼저 밀려오실 거예요. 그럴 때는 첫 번째로 문제를 보면서 내가 알 것 같은 것들은 답을 일단 적어봅니다. 모르는 거는 그 문제에서 답을 유추할 수 있는 힌트에 체크를 해보고 그 힌트를 바탕으로 내가 써낼 수 있는 것들을 써보는 겁니다. 이거 같은데 하고 안 쓰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어디를 알고 어디를 모르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문제에서 인심성 당뇨가 나왔고 거대화가 나왔고 그 아이의 출생 호흡곤란 증후군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발생 기전을 2단계로 서술하래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면 이 답을 유추할 수 있는 힌트를 문제에서 먼저 찾습니다. 인심성 당뇨래요. 인심성 당뇨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면 일단 그냥 당뇨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대화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건 엄마한테서 과도한 탄수화물이 왔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엄마한테서 과도한 탄수화물이 왔어. 그러면 우리는 또 그 탄수화물을 우리 몸에서 잘 활용을 해야 되니까 인슐린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럼 그 인슐린이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씩 유추를 해보는 겁니다. 그 유추한 것들을 그 답안 적는 부분에다가 적어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거인 것 같다 라고 답을 적고 넘어갑니다. 너무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답안을 지금 써낼 거야 하면 이렇게 공부에 대한 고민이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걸 문제를 계속 잡고 있어봤자 해결이 안 납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끌어내서 답안을 유추해 본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거기에 막혀서 막 머리를 쥐어짜지 마시고 그냥 술술 풀어나가는 게 핵심이에요. 아는 부분은 답을 기입하고 모르는 부분은 힌트를 통해서 답을 유추해내면 바로 해설지로 넘어가서 해설지 공부를 시작합니다. 해설지를 보면 굉장히 해설지가 두껍습니다. 강사님들이 그 문제에 대한 답만 써놓은 게 아니라 그 문제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 총체적인 것들을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내가 단권화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하는 분들은 그 해설지를 봐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해설지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걸 좀 찾아봤어요. 신희원 선생님의 모의고사 해설지입니다. 태아적 아구증에 대해서 나왔는데 태아적 아구증은 뭐고 이거의 병태 생리는 어떻게 되고 이거를 뭘로 검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으셨죠. 그리고 그림까지 나와서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명확하게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이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이걸로 복습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해설지에서 따로 떼놨습니다. 해설지가 이렇게 두꺼운데 이걸 나중에 다시 한번 봐야지 라는 생각은 들지만 공부할 양이 점점 많아지면서 빠르게 많은 양을 봐야 되니까 이 모의고사 해설지는 한 번 보면 잘 안 보게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설명이 잘 되어 있고 정리가 잘 되어져 있는 부분들은 따로 클리어 파일 같은 거에 모아 놓으시면 내가 필요할 때 아니면 이동하는데 아니면 공부 집중이 잘 안 될 때 클리어 파일에 모아 놓은 것들만 한번 쭉 봐도 내가 헷갈리고 몰랐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되고 자세하게 머릿속에 입력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두꺼운 해설지를 보지 않아도 거기에서 내가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나 내가 추가적으로 공부했던 내용들을 그 해설지 옆에 적어놓고 따로 떼어놓으면 그 부분만 다시 보면 되기 때문에 공부해야 될 양들을 줄여 나가는 거죠.
이것도 신의원 선생님 해설지였는데 고관절 이형성증에 관련된 진단 방법이 너무 자세하게 그림이랑 잘 나와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검사들을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내가 또 찾아서 적어놓고 하니까 이거는 시험장에 실제로 가지고 가서 봤는데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점점 그렇게 빼놓는 게 두꺼워질 거예요. 근데 공부해 가면서 이거는 내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또 따로 빼놓습니다. 자꾸 봐도 안 외워져. 아니면 내가 저번에 틀렸던 문제라서 모은 해설인데 내가 다음 문제에도 또 틀렸네? 그러면 이 해설지에다가 그 추가된 내용을 적고 따로 빼놓습니다. 이러면 또 여기에서 문제가 간추려져서 조금 더 얇아지고 조금 더 얇아져서 나중에 내가 정말 모르는 엑기스들 그리고 정리가 잘 되어 있고 한눈에 보기 쉬운 그림들만 이렇게 좀 모이게 되더라고요. 제가 시험장에 가져가려고 모아놨던 파일은 실제로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요 정도 두께? 그런데 해설지에도 막 장황하게 줄글로 써져 있어서 이해가 잘 안 된다 싶은 것들은 문제 밑에다가 내가 이해하기 쉬운 글로 적어 놓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아직도 기억나는 제 문제 중에 고령화 지수 구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꼭 하나씩은 나오더라고요. 우선순위 정하는 것도 계산하는 문제였고 그런 것들은 제가 모의고사 문제 밑에다가 따로 정리를 해놨었거든요. 계산 방식들을 따로 문제 밑에다가 써놓고 이것도 따로 빼놓고 이런 방식으로 했어요. 해설지를 보고도 문맥상 이해가 안 된다거나 이 내용 말고 더 많은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 바로 전공서적을 꺼내놓고 그 부분만 확인하면 돼요. 내가 이렇게 해설지 공부를 했어요. 그런 후에는 반드시 내 깨끗한 시험지를 다시 봅니다. 다시 보면서 해설지를 보지 않고 머릿속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단순히 단답형이나 기입형 같은 것들은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들은 이미 내가 답안지를 봐서 답을 외웠어요. 답을 알아요. 그러니까 한번 떠올려 보고 이런 많은 문제들 중에서 기전, 개념, 정의 이런 것들은 내가 이해한 게 맞나? 라고 다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써보려고 하는 내용들이 조금 많다. 무슨 기전 문제가 많고 뭐 정의 설명을 하는 문제가 많다. 이럴 경우에 다 쓰지 말고 내가 조금 더 공을 들여 공부했던 부분을 한번 써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입으로 내뱉으면서 자꾸 답안의 정교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통풍의 정의라고 했을 때 통풍은 요산이 쌓여서 생기는 질병이다. 그럼 요산이 왜 쌓였을까? 그러면 요산이 쌓여서 어떻게 통증을 유발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입으로 쭉 내뱉어 본다 생각하고 그러면서 답안의 정교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입으로 내뱉고 그걸 녹음해서 내가 오갈 때마다 듣는 것도 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는 내 공부에 밀려서 매주마다 진행되는 이런 모의고사를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밀리면 한도 끝도 없이 미뤄집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내가 이번 주는 정신간호학을 한번 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정신간호를 공부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양이 많네 하면서 모의고사 강의를 다음에 풀어야지 내가 조금 더 공부하고 완벽해지면 풀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부에는 완벽이란 게 없어요. 몰라도 그거를 생각해내고 유추해내는 방법을 키우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생각하고 떠올리고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훈련해 놓지 않으면 답안의 정교화가 필요한 10월, 11월에는 정말 답답함만 쌓여갈 겁니다. 선생님들 밀리지 말고 그동안 따라왔던 선생님들 강의 커리큘럼에 맞춰서 그 주에 해야 될 건 꼭 그 주에 끝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괜히 밀리면 더 마음이 불안해져요. 앞에 공부 시간이 부족해서 전공서적도 아직 좀 덜 보고 나만의 단권한 노트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은 상태고 모의고사 문제를 봐도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공부했던 그 기억을 되살려서 모의고사 문제에 대한 답을 써본다. 그리고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어떠한 힌트를 보고 어떻게 유추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적어본다. 왜냐면 저희가 아는 문제만 나면 너무 좋겠지만 저는 모르는 문제가 더 많았어요. 근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써서 합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면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내가 어디서 힌트를 얻어서 이거를 보고는 이렇게 유추할 수 있어 라는 방식으로 생각을 어떻게 떠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훈련을 했던 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모르니까 별표 치고 넘어가야지가 아니라 그 문제
문제를 보고 힌트를 체크해 보시고 그 힌트에서 조금이나마 유추해서 그 유추한 거를 쓰고 그 다음에 너무 고민하지 말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요. 어느 영역에서 내가 봤던 것 같은데 라고 떠올리는 연습이라도 해야 돼요. 그리고 해설 강의를 보고 해설지를 보면서 공부하는 거, 시험장에 가서도 좀 봤으면 좋겠고 저번에도 봤는데 또 틀렸다 하는 문제들은 해설지나 문제 밑에 정리한 내용을 PDF 파일에 모아놔서 그 부분들은 반복해서 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통합 모의고사를 시작하고 하는 이 시점에서 선생님들의 불안 요소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 모의고사를 통해서 알아가는 게 더 많으면 더 좋은 거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몰랐던 부분을 내가 명확하게 알고 짚고 넘어가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난 시험장에서 모든 걸 쏟아 부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눈을 말하지만 전 모의고사를 한 번도 30점 이상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저희 때는 10점짜리 논술형 문제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답을 써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디에서 힌트를 받아서 문제의 답을 써내면 좋을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썼던 게 많은 도움이 됐으니까 선생님들도 모의고사 풀어보고 모의고사 해설지 활용해서 지금 이 시기에 중요한 내용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으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방법들을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 이게 꼭 정답이다 는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선생님들께서 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자기만의 공부 스타일 그리고 자기만의 공부 방법을 정립해 가는 게 가장 좋고요. 코로나 시국에 힘들게 공부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열심히 해서 꼭 같은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을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